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모레까지 영하권 기온에 바람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옷 속을 파고드는 영하권 추위가 더 매서워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기온이 낮은 경북 북부 일부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기온도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졌고요. 대구의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영양은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추우니까요. 옷차림을 단단히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에도 우리 지역 영하권 기온 이어지겠고요. 평년보다 낮은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강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낮에도 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요. 모레인 목요일 오후부터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멋진 한 해를 보낸 포항 스틸러스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새 시즌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박태하 감독의 지도 아래 한 시즌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노이 전지훈련 현장을 이규설 기자가 스케치했습니다. 전지훈련은 달리기로 시작해 달리기로 끝납니다. 지금 기초 체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한 시즌을 제대로 버틸 수 없습니다. 바우진이 피지컬 코치의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이유입니다. 햄스트링, 내전근, 종아리, 발목, 무릎 위로 크게 두 번째까지 크게. 올해 포항은 떠난 선수도 새로 들어온 선수도 많습니다. 선수들은 좁은 공간에서 패스 게임을 하며 서로를 알아갑니다. 최전방 공격수 조르지, 중앙 수비수 아스프로의 볼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박태하 감독은 더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프레션 아니야. 네. 훈련이야, 훈련. 네. 설지 말고 진지하게 하라고. 구단 창단 후 첫 외국인 주장이 된 완델손은 보기만 해도 듬직합니다. 포항에 입단한 신인 선수들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확실히 프로 형들이랑 같이 볼 차니까 따라가기 좀 힘들고 벅차지만 신인인 만큼 열심히 해서 얼른 형들 따라가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올 땐 설레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이제 형들이랑 경쟁도 하고 힘든 운동을 하니까 이제 좀 실감이 나고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포항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1월 25일 귀국해 짧은 휴가를 보낸 뒤 1월 29일부터는 제주도에서 2차 동계 훈련에 들어갑니다. 당장 오는 2월 14일 전북과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이 열리는 만큼 제주에서는 연습 경기를 통해 팀 전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 2022년 태풍 흰남노 피해가 집중됐던 포항 냉천에 오는 2027년까지 471억 원을 들여 냉천교와 인덕교가 새로 건설됩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작물 조사와 행정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다리 철거에 들어가고 포항지철소 등 철강공단의 제품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2개 교량을 순차적으로 철거 및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량은 교각 사이의 거리를 늘려 통수 단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춰 강물과 각종 부유물이 쉽게 빠져나가도록 지어집니다. 경북 청도군에 특정 종교 작가의 조각 작품 수십 점이 한꺼번에 들어섰습니다. 청도군은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이라며 일부는 기증받았고 나머지는 구매했다고 밝혔는데요. 농촌 지역에 세계적인 작품이 들어왔다면 외부에 알리고 소개하고자 할 텐데 언론에 그 흔한 보도자료 하나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특정 작가의 작품 수십 점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인지, 특혜는 아닌지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북 청도군 레일바이크 테마파크입니다. 입구에서 1km쯤 들어가자 하얀 조각 작품 8점이 나타납니다. 승리의 나팔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예술박물관을 운영하는 한 종교 작가로부터 기증받은 겁니다. 청도군 여성회관 앞입니다. 이 건물 앞에 세워진 비전 21이라는 조형물이 있는데요.
이 조형물 역시 강원도의 한 작가로부터 기증을 받았습니다. 같은 작가의 작품은 청도 우문면 신화랑 풍류마을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화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어진 테마파크에 하얀 조각 작품 19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테마파크 주차장 인근에도 같은 작가의 금속 조각 작품 1점이 세워져 있습니다. 설치한 지 7개월가량 지났는데 작품에는 녹이 쓴 부분도 보입니다. 신화랑 풍류마을,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운동 테마파크 두 곳에 설치한 작품 20점은 청도군에서 작가에게 2억 9,7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청도군은 세계적인 조각 작가가 자신의 작품들을 기증하겠다라고 해 9점을 받아 관내 유명 관광지 곳곳에 설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작품을 사달라는 작가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로 작품 20점을 구매해 설치했다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개 입찰 대신 수의 계약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이어서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이용했습니다. 특정 작가의 작품을 석 달 남짓한 기간에 무더기로 사들이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도군 의회 이승민 의원은 지난해 5월 10일 청도군에서 열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특정 작가하고 이미 다 계약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어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심의위원 역시 특정인의 작품 29점이라는 상당한 수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도 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조각가협회의 한 회원은 조형물 작가가 자치단체의 작품을 기증한 뒤 자신의 작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편법이 작용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증이라는 것들을 이제 앞세워서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작품이 사실은 이제 구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참 문제가 많은 거. 이거 사실은 뭐 기증이라기보다는 저는 구매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세계적인 작가라고 소개한 이 작가의 작품 어디에도 작가가 누구인지 어떤 작품인지를 알려주는 안내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농촌 지역에 거액을 들여 예술 작품을 설치한 지 반년이 더 지났지만 보도자료 하나 배포하지 않은 채 쉬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3월 1일부터 도내 22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센터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조사, 피해 학생 심리상담과 치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지원 체계 일원화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퇴직교원이나 퇴직경찰 가운데 선발해 사건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농업과 농식품 제조 현장에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선별에서 시작해 식재료 속에 섞여 있는 이물질까지 빠르고 정밀하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물질을 골라내는 선별기 속으로 말린 당근 조각들이 들어갑니다. 원재료의 다양한 모양과 성질 등을 학습한 인공지능과 빛을 200여 개 파장으로 잘게 쪼개 들여다보는 초분광 기술을 활용해 이물질을 잡아내는 겁니다. 기존의 엑스레이나 금속 검출기로는 불가능한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을 99%의 정확도로 골라냅니다. 원물과 이물질을 다 학습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준지도 학습법이라고 하는데요. 99%까지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당장 활용 가능한 신기술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에 제공되는 제품 품질 유지에도 굉장히 이제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수준까지 품질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선별기는 이미 농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AI로 감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물론 흠집이나 착색 불량, 병해충 감염 여부까지 골라내는데
사람에 비해 효율이 33배나 높습니다. 사과, 복숭아, 토마토, 고구마 등 10여 개 작물에도 AI 선별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파 자금, 그다음에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런 기술력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보다 실용화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농업과 농식품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일손 부족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는 2025년산 공공비축미국 매입 품종으로 삼광과 안평 두 개 품종을 선정했습니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3년 연속 매입 품종으로 선정된 삼광과 안평벼가 잘 쓰러지지 않고 병해충에 강한 데다 밥맛이 좋아 농업인의 재배 의향과 선호도가 높다며 종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월이면 영주시 함항동에 시립도서관이 들어섭니다. 영주시가 최근 이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 만여 권을 2억여 원에 들여 구매했는데 유령업체로 의심되는 곳과 계약을 체결해 지역 서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안동시는 지난 2020년 도서관 개관 당시 지역 서점 6곳에서 책을 구입했고 상주시도 지역 서점 3곳에서 책을 구입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5월 개관하는 영주시 함항동의 시립도서관. 최근 영주시는 전자입찰을 통해 안동의 한 도서업체에서 책 만여 권을 2억여 원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서업체를 가보니 문은 굳게 닫혔고 꽤 오래 장사를 하지 않은 듯 각종 미납고지서가 입구에 한가득입니다. 그전에는 문 열놓고 여기서 영업했지. 김밥 할 때는 했는데 그 책 그거 해놔놓고 동네 책 서점 해놔놓고는 문 잘 안 열었지. 지역 서점 업계는 이 업체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유령 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2년마다 한국서점 편람을 발간하는데 경북에 있는 지역 서점은 한 160개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영업이 중단된 서점은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없는데 영주시 입찰에선 보유도서의 종류와 매장 면적 등의 엄격한 자격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대형 서점, 인터넷 서점의 확대로 갈수록 경력난에 허덕이는 동네 서점들은 공공도서 입찰이 사실상 유일한 숨통인데 영주시의 무성의한 입찰로 남은 활로마저 끊겼다고 허탈해합니다. 반면 몇 년 전 시립도서관을 개관한 안동시와 시립도서관 개관을 앞둔 상주시는 지역 매장 평수 20평 이상, 일반 교양도서 비율 20% 이상 등의 까다로운 입찰 조건을 통해 정체불명의 유령 서점 진입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또 입찰 참가 자격을 해당 시군, 즉 안동이나 상주로만 제한하기 위해 입찰 액수를 1억 원 이하로 나눠서 분리 발주했습니다. 그 결과 안동에선 동네 서점 6곳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고 상주에서도 서점 3곳이 각각 1억 원 이상의 적지 않은 매출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업무량이 늘어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추가되지만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겁니다. 지역 서점이 좀 더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 서점에 좀 맞추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대상자별 도서 목록을 작성을 10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내에 이제 금액으로 우리 지역 서점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경상북도는 2017년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를 통해 동네 서점 지원책 발굴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도 수년 전부터 공공기관의 도서 구입에 지역 서점 이용을 당부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아직 남의 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로 580억 원의 파급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에어돔 활용과 AI 카메라 시스템 도입 등이 우수 사례로 분석됐고 토너먼트 제도 도입과 선수단 체류비 상승 등 지역 물가 안정 개선점도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는 596개 팀, 11,700명이 참가해 5월부터 11월까지 4차 대회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 특화단지에 2026년까지 706억 원을 투입해 수산식품 인프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보면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에 394억 원,
영덕 UNI 수산복합 경제생활 플랫폼 사업에 160억 원, 로하스 수산식품 제2농공단지 조성 152억 원 등입니다. 경북 지역의 수산 가공업체는 2018년 316곳에서 2022년 249곳으로 4년 만에 67곳, 21% 감소했으며 어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022년 산불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이 3월 5일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주택이나 농축산 시설의 등록 전환과 분해, 경계 복원 등을 위해 지적 측량을 할 경우 100%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2년 울진 산불 피해 복구에 따라 지적 측량 수수료 감경이 이뤄진 건수는 227건, 302필지입니다. 경주시는 모든 읍면동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보덕동과 강동면, 서면 등 7곳이며 경주시는 6월까지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합니다. 한편 경주시는 현재 시청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다중이용시설 등 25곳에 27대의 무인 민원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 흥해공고가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해 경북도와 포항시, 기업체 등과 산업관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청과 지자체, 기업이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맞춤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흥해공고는 모든 학과를 2차 전지 분야로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직업계 고등학교가 선취업 후학습과 더불어 지역 내 정주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채용이 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옷 속을 파고드는 영하권 추위가 더 매서워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기온이 낮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기온도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졌고요.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영양은 영하 12도까지 기온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추우니까요. 옷차림을 단단히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종일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에도 우리 지역 영하권 예상되고요. 평년보다 낮은 기온에 칼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김천은 영하 10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도 대구의 기온 영하 2도, 김천은 영하 3도에 그치겠습니다. 경북 북부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안동과 문경의 현재 기온은 영하 12도로 출발해 낮에는 안동 영하 5도, 문경은 영하 6도로 쌀쌀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로 출발해 낮에는 영하 2도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계속 강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낮에도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모레인 목요일 오후부터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